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2강 대기권의 구분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대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머리 쓰거나 할 것은 없고 한번 쉽게 눈으로만 보고 있어도 귀로만 듣고 있어도 이해가 갈 겁니다. 기온 역전이라는 말은 1강에서도 나왔습니다. 대기에서도 고도가 높아지면서 대기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대기권에서는 전부 1000피트당 2도씩 내려간다 했죠. 그러면 어느 공간에서는 고도가 올라갈 때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 특정 조건에서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기온 역전이라 한다. 역전되었다, 뒤집어졌다 그런 말이죠. 낮아져야 하는데 안 낮아지고 올라가는 경우 기온 역전층이다. 이거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지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지면 효과는 말 그대로 우리 지면에 대한, 땅에 대한 효과인데, 항공기가 이착륙 시, 이륙이나 상륙할 때 지면 가까이에서 날개와 지면 사이를 흐르는 기류가 압축되어 항공기의 부양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말한다. 단단한 땅이 가까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공기가 압축이 되니까 그만큼 부양력이 위로 비행기 올라가는 힘이 높아지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지면 효과라고 합니다. 땅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지면 효과는 줄어들겠죠.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면 효과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면 효과를 벗어나면은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지면이 갑자기 땅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갑자기 어디 절벽 아래로 간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어떤 높이의 항공기가 쭉 가다가 밑에 절벽 있는 쪽을 지나다 보면은 그쪽은 지면이 뚝 떨어지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효과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양력이 감소돼 가지고 항공기가 같이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 치마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조종사는 파워를 어떤 동력을 증가시켜야죠.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면 효과, 우리가 내릴 때도 이륙할 때보다도 내릴 때 우리 생각 없이 쭉 내리다 보면은 쉽게 내려가는데 활주로 가까이 오면은 지면 효과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항공기가 바로 안 떨어집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은 위로 뜨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기서 지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면 땅에 가까이에서 어떤 공기가 압축되는 효과를 지면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부근의 바람, 우리 지표 땅 가까이에서 어떤 바람들이 부는데 되게 우리가 할 때 지상풍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되게 이제 고도 1km 이하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지상풍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런 경우는 산이나 들판, 건물 이런 지형에 따른 마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그래서 지상풍인데, 그래서 지면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보통 2000피트 이내 그런 말도 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지표에 가까우면은 어떤 바람이나 그런 데서 지상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스트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스트가 뭐냐? 쉽게 말해서 돌풍이다 이겁니다. 돌풍인데 풍속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커지는 바람, 되게 일정 시간, 보통 이제 10분 이내에 평균값 어떤 평균값 편차가 보통 불었을 때보다 한 10노트 이상 차이가 있거나 또는 순간 최대 풍속이 17노트 이상 강풍이면서 지속시간이 몇 초 단위다, 이럴 때 보통 거스트라고 합니다. 거스트를 항공기가 만나면 갑자기 풍속이 바뀌어버리니까, 갑자기 커져버리거나 하니까 어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항공기 기체가 어디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 풍속보다 10노트 이상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커지는 경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돌풍이죠. 돌풍. 보통 1노트는 얼마예요? 1노트는 1852m죠. 시속. 어디 우리가 이제 태풍, 거스트 다음에 태풍이라 했는데 태풍은 일반적으로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죠. 열대성 저기압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계 기상기구에서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압 중심부 최대 풍속이 64노트 이상일 때 태풍이라고 합니다. 저기압 중심부 기압이 아주 낮은데 그때 중심부 기압이 풍속이 64노트, 초속으로 따지면은 약 33m 나옵니다.
초속 33m 이상일 때 우리가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64노트 33m 다 외우지 말고 외우기 쉬운 거, 뭐 33m가 초속 33m가 쉬우면은 그걸 외우세요. 그럼 시속은 어떻게 나옵니까? 곱하기 3600초니까 33 곱하기 3600 하면 나오죠. 그러면 시속이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외우십시오. 64노트 33m 초속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1초당 33m, 뭐 33 편하면은 그걸로 외우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이상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럼 태풍 규모는 일반적으로 직경에 한 100에서 1500km까지 됩니다. 태풍은 굉장히 큰 범위죠. 바람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여기 보면은 태풍의 눈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TV에서 하나 보죠. 바람이 이렇게 돕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거꾸로, 역으로. 이 바람 결이 보이죠?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분다 이겁니다. 중심을 향해 세계열 또 이제 보면은 어디에요? 이게 꼬리가 있고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부는 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부는 거, 이게 태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태풍은 눈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서는 맑은 하늘이 보인다 할 정도로, 안에서는 태풍이 불고 날인데 태풍은 눈에 벌어가면은 바람도 없고 하늘이 보일 정도로 맑게 이렇게 눈이 보이는 거죠. 대개 이제 중심부 풍속은 이제 초당 50에서 100m 이 정도. 눈을 빼고 이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죠. 50에서 100m. 초당 갖다 33m 이상이면 태풍이라고 하는데, 태풍은 중심 같으면 되게 50에서 100m 정도까지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콜이란 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요즘 보면은 우리 아열대나 뭐 열대 그런 데서 싹 지나가는 거 뭐 스콜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이제 보통 이제 바람, 여기서 말하는 스콜은 이제 소나기 스콜이 아니고, 갑자기 불기 시작해서 몇 분 동안 계속되다가 일시에 멈추는 바람, 갑자기 쭉 불다가 딱 멈추는 거. 그럼 돌풍하고 다른 점은 뭐냐? 돌풍, 앞에 말했던 거스트하고 다른 점은 지속 시간이, 스콜은 돌풍보다는 깁니다. 풍향도 급변할 때 많고, 이제 스콜 하면 되게 이제 뭐 비가 내리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스콜은. 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외국에 뭐 동남아로 여행 가면은 분명히 아침에 비가 쩌락쩌락 오면은 아이고 오늘 구경하기는 틀렸네 하지만은 밥 먹고 나오면은 해가 딱 날 정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하듯이 지나가는 그런 걸 보고 보통 스콜 하듯이, 갑자기 불기 시작해 몇 분 동안 계속되다가 일시에 멈추는 바람을 우리가 보통 스콜이라고 합니다. 돌풍하고 다른 점은 뭐냐? 지속시간이 돌풍보다는 길다.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뭐 비 같은 것이 같이 내릴 때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기상학적으로 할 때는 뭐 풍속 증가가 초속 뭐 85m 이상이다, 뭐 또는 뭐 풍속이 115m 이상이다, 그 상태로 1분 이상 돼야 한다, 그걸 스콜이라는데, 그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고, 스콜은 갑자기 바람이 불겨다가 일시에 멈추는 현상. 그 어려우면은 우리 동남아 놀러 갔을 때 밥 먹으러 가는데 비가 와서 오늘 관광은 틀렸는데 밥 먹고 나오면은 말끔하게 겠다.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연상을 하면은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어떤 이륙과 온도, 항공기가 이륙할 때 온도하고 어떤 구분이 있는가. 기온이 올라가면은 공기 밀도가 희박해진다 했죠. 당연히 희박하면은 힘을 못 받죠. 이륙하려는 항공기 양력이 감소하고, 항공기 이륙 시 공기 밀도가 높으면 양력의 증가로 쉽게 이륙할 수 있다. 뭐 이것은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했던 하고자 하는 어떤 대기권 구분의 어떤 특성입니다. 대기권에 대한 특성인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습도와 기압에 따른 공기 밀도는 뭐냐? 공기 밀도는 기압에 비례하고, 공기 밀도가 높으면은 기압도 높죠. 당연히 비례하고, 습도에 반비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습도가 많다, 그 말은 공기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원래는 쉽게 생각하면, 이걸 이해가 안 되면은 물이 끓었을 때 어떻습니까? 물이 끓으면은 굉장히 습도가 많죠. 그럴 때는 그만큼 공기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팽창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기압이 낮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기 밀도는 기압에 비례하고 습도에는 반비례하다. 습도가 높다, 그 말은 공기 밀도는 낮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1번이 답이겠습니다. 공기 밀도는 기압에 비례하고 습도에는 반비례하다. 그러니까 아주 습한 날은 기압이 낮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려우면은 물이 펄펄 끓을 때 보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물이 팽창한 거니까 당연히 기압이 낮겠죠. 그 다음에 2번, 대기의 기온은 고도가 상승하면서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 조건에서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뭐라 하냐? 이건 나왔을 때 벌써 몇 번 나왔죠? 한 3번 나왔나? 기온 역전이라 했죠. 기온 역전. 다음 중 안정된 공기의 특성은 뭐냐? 이것은 그냥 한번 외워주십시오. 대기 안정 조건이 뭐냐면은 기류가 어떤 상승이나 하강이 없게 된 상태를 우리가 안정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류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것이 그냥 안 되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다시 말하면 공기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가지고 낮으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겠죠. 무거우니까. 기류 상승 하강이 없게 된 상태를 우리가 대기 안정이다 할 때는 대개 이러기에서 찾는다면은 뭐 저군형 구름이다. 이게 이제 구름 형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양호한 기상이 양호한 것이 어떤 안정된 공기가 아닙니다. 시정이 무한대도 다시 말해서 양호한 기상이란 말은 비슷하죠. 이거 별 의미가 없고 고도와 함께 온도 급격한 강화 이런 거 아니고 불량한 시정, 눈앞이 잘 안 보일 때 그럴 때는 공기가 안정됐다 그런 표현입니다. 안개가 깊이 껴 있을 때는 바람이 안 불죠. 쉽게 말해서 바람이 불면은 안개가 사라져 버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려나요? 아무튼 안정된 공기 특성은 뭐냐? 시정이 안 좋다. 눈앞이 안개가 자동게 간다거나 해서 안 보일 때 되게 그런 것이 공기 안정의 어떤 특성입니다.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안정된 공기란 뭐냐 했어요? 대기가 안정됐다는 말은 기류 상승 하강이 없게 된 상태입니다. 공기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 그걸 보니까 되게 불안정한 불량한 시정 그런 경우가 안정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온도가 증가하면 기압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 공기 온도가 증가하면 기압이 낮아지는 뭡니까? 가열된 공기는 가볍죠. 그래서 위로 갖다 발산하는 경우죠. 공기 온도가 증가하면 팽창하니까 공기가 팽창하니까 당연히 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열대지방에서는 기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뜻하니까. 비행기가 열대지방에서 쓸 때 높이하고 추운 지방에 쓸 때 높이하고 틀려집니다. 그건 그림으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 해면에서 온도가 20도일 때, 자 이제 숫자가 나왔네요. 표준 해면에서 바다 높이에서 온도가 20도일 때 1000pt에서 온도는 얼마인가? 이건 어렵게 생각할게요. 1000pt당 몇 도씩 내려간다 했습니까? 2도씩 내려가니까 1000pt에다 그러면 여기서는 2도를 내리면 되죠. 20도에서 2도 내리면 얼마입니까? 20 빼기 2는 18도죠. 뭐 쉽죠. 어떻게 보면 문제는 어려운 거죠. 표준 해면에서 온도가 20도인데 1000pt에서 온도는 몇 도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1000pt당 2도씩 내려가니까 20도에서 2도 빼면 18도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그럼 고도 2만 pt에서 표준 기온은 얼마냐? 자, 여기서는 뭐 20도란 말 넣었습니다. 표준 기온은 얼마냐? 그겠죠. 표준 기온이 몇 도입니까 보통? 15도라 했죠. 15도고 그 다음에 2만 pt면은 1000pt당 2도씩이니까 2만 pt면은 1000pt가 몇 개 있습니까? 20개 있죠. 20 곱하기 2도 하면은 영하 2도 2도씩 내려가니까 40도가 내려가죠. 15도에서 40도를 빼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영하 25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고도 2만 pt에서 표준 기온은 얼마냐? 해수면에서 15도고 거기서 2만 pt니까 2만 pt면 1000pt가 20개 있으니까 20 곱하기 2도씩 내려가면 40도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15도 빼기 40도는 영하 25도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쉬운 초등학교 2학년들 하는 산수 시간입니다.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장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